네, 안녕하세요. 한국정책영향개발원의 이호선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미래지속가능 포럼 코로나 시국에 맞춰서 비대면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매주 월요일에 2시에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라이브가 끝나고 나면 바로 자료와 함께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다 공유하게끔 그렇게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국고보조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실무적인 그 정보 파악하는 기법론에 대해서 지난주에 진행을 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만, 최근에 여러분들 가장 핫 이슈이죠. 지방소멸 대응 관련되어 있는 이 기금 활용되어 있는 사업계획, 투자계획 수립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의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긴급하게 유의미한 보고서들이 있어서 그 보고서들을 가지고 알기 쉽게 좀 도움이 되고자 한 줄을 건너뛰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 대응 기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죠.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기초지원계정의 7,500에 대해서 500억 원에 대해서 89개 지자체에 대해서 금년도에 기금 사업으로는 대략 평균 60억, 내년도는 동시에 이번에 투자 계획을 수립합니다만 80억, 그러니까 최대 120억, 그리고 내년도 투자 계획 사업은 최대 160억 이렇게 기금을 배분하여서 지자체에 활용하게끔 운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인구 감소 지역 투자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이 투자계획상의 대상 사업을 발굴하는 그 연역적인 그 의미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투자계획상의 사업은 지역발전 투자 협약형 그 복합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8년도부터 현 정부, 물론 뭐 임기 말입니다만 임기 초인 18년도부터 지역발전 투자 협약형 사업이 추진이 됐고, 그런 사업들은 시범사업 그리고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이어졌다가 2000년도 2분기에 균발이에서 1생활 연계 대규모 지역발전 사업이 구상이 됐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미실현됐고요. 그와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1지자체당 100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균 60억에서 최대 120억 이 정도의 규모로서 이제 기금을 활용해서 지역발전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발전해온 내용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사업의 투자계획상의 사업의 내용 유형은 이 단일지역 복합형 사업과 복수지역 복합형 사업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도식화 시켜보면 이렇게 크게 대별할 수 있고요. 단일지역 복합화 사업이 바로 최근에 저희가 고민을 하고 집중하고 있는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계획상의 우선사업 유형이 될 것이고요. 지난 1월에 나왔던 행안부에서 공모를 진행한 소생활권 사회활성화 계획상의 사업 모델이 바로 복수지역 복합형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투자계획상의 사업 또는 지방소멸 대응을 하기 위한 사업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좀 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구체성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위해서는 이제는 저희 개발원에서도 독자적인 연구를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그 정보와 지식들이 국제기관을 통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해 11월에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한 지방소멸대응 대책 수립 연구 보고서와 그리고 바로 엊그저께죠. 2월에 현재는 제4차에 해당합니다만 앞으로 있을 제5차 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정책 세미나의 발표 자료를 인용하고 알기 쉽게 좀 발췌를 해서 편집을 한 내용 가지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원문 자료는 국토연구원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시대별 인구정책 변화를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1960년대에는 인구가 워낙 과밀화되어 있어서
아이 적게 낳기라는 그런 인구 정책 목표가 있었죠. 그리고 저는 일단 뭐 엑스틴, 소위 말하는 이제 70년대에 해당합니다만, 이 70년대는 그 아이 둘 낳기 운동 조금씩 줄여가죠. 그리고 80년대에 드디어 하나만 낳아도 잘 살 수 있다, 이 하나 낳기 운동을 했고요. 2000년대에 와서는 이제 인구가 서서히 줄어들면서 다시 출산 장려, 현재는 삶의 질을 제고해 나가는 방향으로 시대별 인구 정책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 현황을 보면 이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본격화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지난 2005년도에 제정이 됐고, 아시다시피 그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징은 이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소멸이라는 단어를 최근에 집중적으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정부의 정책은 가족계획 사업의 확장판의 범주에 아직도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나 발전된 내용은 저출산 대응과 지자체 관점에서는 인구 늘리기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최근에 와서야 이제 균특법이 개정이 돼서 89개 지자체에 대해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기금이 편성돼서 본격적으로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이 정부 정책의 방향이 설정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유의미하게 좀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될 거는 아무래도 농산호촌이 많다 보니까 귀농, 귀촌, 기후와 관련되어 있는 지원 시책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해서 일자리, 주거, 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서 귀여, 귀농, 귀촌 지원 시책을 보시는 바와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쩔 수 없이 농림부의 이 단위사업 시책들이 많이 있겠죠. 자료를 꼼꼼하게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런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서 우리의 이 시군의 지자체에서는 과연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다시피 국토연구원의 연구 보고서에서 실시한 조사 자료를, 실태 조사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은 보육 여건, 일자리, 귀농 귀촌 이런 순서로 되어 있고요. 밑으로 가보시면 이 쓰레기, 환경, 생활 편의, 교육 여건, 소위 말하는 이 삶의 질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시범 사업은 아직까지는 많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지자체 차원의 시범 사업들을 좀 연령별로, 대상별로 좀 살펴보면 아동과 청소년, 청년이 많을 수밖에 없죠. 현재도 실제 그러하고요. 다만 특이점을 보면 중장년과 관련되어 있는 이 지자체 시범 사업은 현재까지는 수요조사에서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중장년 관련되어 있는 이 사업들이 많이 발굴이 돼야 된다는 걸 시사하는 이 조사 자료라고 할 수 있겠죠. 지원 내용, 이제 분야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전히 이 지방 소멸 대응하기 위해서 보육 여건 및 놀이시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런 복지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뒤이어서 일자리 또는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산업진흥, 귀농귀촌 정착 지원 이런 사업들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시범 사업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 및 산업진흥과 관련해서 이 통영의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이 세부적인 사업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제시된 사업들은 꼼꼼하게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시범 사업 사례들을 살펴보면 영유아 대상의 놀이시설이나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등과 관련되어 있는 이 보육, 교육, 놀이시설 분야의 사업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 의료, 건강 지원 사업, 그리고 생활 편의시설 개선 사업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입니다. 경제 활성화 관련되어 있어서는 이 스마트팜, 창농, 그리고 청년 농업인 육성, 가업 승계 지원 사업 등이 이 시범 사업으로 사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 귀촌, 중요하겠죠. 귀농 귀촌, 은퇴 도시민 창농 지원, 정착 지원 사업 등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 이 귀농 귀촌 사업들의 사례들, 그리고 빈집 등 유효시설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거 공간을 조성하고
청년, 귀농, 귀촌 있는 대상 마을 조성한 이 정주 기반 및 마을 조성 사업들, 그리고 교통 편의 및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들이 주요한 사례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제시되어 있는 그 자료에서는 각 분야별로 4개 정도의 지자체 사업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좀 실과별로 공유를 하셔가지고 좀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사례가 아니고 현재 시점에서 과연 우리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좀 하고 싶어 하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별로 우리 지자체는 어떤 사업을 좀 하면 될까, 좀 벤치마킹하는 자료가 필요할 텐데요. 지난해 말에 발표된 국토연구원의 이 수요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의견 수렴을 한 결과 현행 국고보조 사업 중에 지방소멸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국고보조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한 내용이 지금 표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 10개 지자체, 조사 대상 중에 10개 이상의 지자체가 희망하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단연,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청년 농업 및 영농 정착 지원 사업, 또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 지원 사업, 이러한 이 농림축산식품부, 농림부와 관련되어 있는 국고보조 사업이 단연 비중이 높습니다. 어쩔 수 없이 농사노철이 많은 우리 인구 감소 지역의 지자체가 많기 때문에 농림부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런 그 수요조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자체 수요재산을 본 지원 대상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초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범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이 수요조사를 한 결과로서도 청년과 관련되어 있는 수요제한 사업이 많고요. 로컬 크리에이터라든지 청년센터라든지 스마트팜이라든지 청년 마을이라든지 청년 공간 및 청년 점포거리 조성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많은 지자체들이 좀 중앙정부에 제안을 해서 하고 싶다라고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사업은 현재까지는 이 조사 결과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역시 시범사업, 현재 하고 있는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수요조사 결과도 동일합니다. 일자리 및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이 분야의 사업들을 하고 싶다, 단연 1위고요. 그리고 복지, 삶의 질 향상과 관련 있는 정규여건 개선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보육여건, 놀이시설, 생활 편의시설, 복지시설과 관련 있는 물적 공간을 기반으로 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싶어하고, 세 번째는 역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되어 있는 귀농 귀촌 정착 지원 사업들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라고 할 때는 다른 지자체들도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지금 보시는 이 도표와 같은 자료들 꼭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내용은 현재 기존 사업들을 연계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설문, 수요 조사 내용이었고요. 그럼 앞으로 새롭게 우리 지자체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 수요 조사를 해봤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청년과 관련되어 있는 신규 사업 제안 내용이 많습니다. 청년센터, 청년 고용유지 사업체 지원, 청년 쉐어하우스, 쉐어하우스라는 개념은 아직 정책적으로 뒷받침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미국과 서유럽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 쉐어하우스와 관련되어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는 농림부의 이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꼭 참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살펴봐도 역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시범 사업과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자리 경제, 산업진흥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의 사업들을 신규로 여전히 하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생활편의 복지시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물적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신규 수요 제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권 연계 협력 수요 제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도 평상시에는 이 실과 단위로는 살펴보기 쉽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지자체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좀 상호 연계, 이 거점, 하나의 거점일지 두 개의 거점일지 일단 연계를 할지, 이런 연계 협력과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들의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지를 설문조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 브랜드를 공동으로 개발한다든지, 물적 공간이죠. 여전히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이 거점이나 어떤 문화나 소프트웨어를 좀 협력 연계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러한 사업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오늘 보신 거는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서 각 지자체들이 어떠한 사업들을 시범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지 총 6개 분야에 대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살펴봤고요. 그리고 현행 국부보호 사업 중에 농림부를 비롯해서 희망 사업들은 어떤 거를 희망하는지 이런 사업들을 살펴봤고, 그리고 분야별로 각 지자체에서 앞으로 어떠한 내용들의 사업을 좀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하권 연계 및 협력과 관련해서 우리 지자체는 이런 사업들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한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지난해 국토연구원에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연구보고서와 금년 2월에 진행됐던 제5차 균형발전 5개년 계획수립 정책 세미나의 내용을 인용 발췌해서 편하게 좀 설명드리는 내용으로 작성해봤고요. 앞으로도 이 지방 소멸 대응 추진 방향의 사례 연구에 대해서는 한두 차례 정도는 좀 더 제 이 포럼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강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실시간 라이브가 끝나고 나면 바로 녹화로 해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시간에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게끔 자료 다운로드 기능과 함께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